우리의 것을 찾아 떠난 한국 여행, 충인의 시각. 이제 한국 여행을 성민이 형이랑 한번 갔고 각각 이제 글을 적었나 봅니다. 월간 글이 아니니까 좀 자유롭게 적어야지 라고 썼네요. 내 개인 전시, 성민이 형의 해외여행 등에 의해 우 프로젝트 정기 미팅이 많이 지연됐다. 마침 둘 다 2월에 시간이 비어서 한동안 못한 이야기도 따라잡을 겸 고대했던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다. 서너 시간 의논하고 떠나는 거라서 거창한 여행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이때 제가 운전을 한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몇 시간 하다 보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차를 몬다는 게. 그래서 성민이 형이 이 형 참 대단해요. 막 혼자서 막 5시간씩 운전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에게 목적이 있을까? 있다면 한국적인 것을 찾는 거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사람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 더 쉽게 말하자면 일본에는 없는 것. 글쎄,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쫓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는 힘든 것 같다. 좋네요. 다시 또 가봐야겠습니다. 부석사. 좋네요. 참 좋네요. 참 훌륭하네. 어, 다시 가봐야겠는데요. 네. 성민이 형이 예전부터 가고자 했던 곳들이 있어서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경로에 걸치는 것들을 골랐다. 그 중에는 첫 번째는 부석사. 역사적인 배경을 자세히 알고 간 것이 아니라서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그 공간을 만끽하는 데 그리 걸림돌이 되진 않았다. 이거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이게 기억이 납니다. 이 창살의 알값, 그러니까 이 목재 끝을 이렇게 둥글게 깎아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인상적이고 입체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찍었었습니다. 이게 초 울트라 롱라이프 디자인인데 멋지네요. 부석사 아닌데 여기는 부석사가 아니라 여기는 그 이름 뭐더라? 여기도 부석사인가? 한 군데 더 갔거든요. 도산서원이었나? 성민이 형과 감탄을 하면서 한참을 바라본 풍경, 사진으로 공간의 시퀀스와 위계 등이 느껴지지가 않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사진으로 표현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실제한다는 사실은. 그쵸? 사진으로 표현된 것보다 인스타그램 쫓아서 어디 가보면은 실제로는 더 허접하잖아요? 근데 역으로 사진으로도 훌륭하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가면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건 참 좋은 현상이죠. 우연한 만남. 부석사 입구 쪽 상점에 있는 목재 상품들을 구경하다가 놀라운 만남을 가졌다. 어디선가 떼와서 파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인이 직접 작업실에서 열정을 다해 만들고 있던 작품들이었다. 아저씨. 청년이 많이 오지 않아서인지 자신의 작업에 관심을 가져주는 학생들이 반가워서였는지 사장님은 수십 가지가 되는 나무의 종류를 일일이 보여주며 만지게도 하고 냄새를 맡게도 했다. 좋기 20분 이상은 머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무뚝뚝하던 경북 아저씨가 나중에는 미소까지 보이시는 걸 보니 괜스레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만나는 좋은 인연은 여행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순흥 전통 묵밥. 방금 그 사장님이 소개해 주셔서 20여 분간 차를 몰고 찾아간 밥집이다. 맛있었다. 무한도전이었나? 최근에 어느 예능 프로에서 지방 어느 식당에서 묵밥을 먹는 걸 본지라 먹고 싶었었는데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이 역시 그분에게 말을 걸지 않았으면 먹지 못했을 귀한 식사였다.
한적한 식당에 기분 좋은 오후 햇살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지금도 기억나요. 이 식당에 내비치던 그 햇살이. 도산서원. 도산서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조금 망설여진다. 무언가 너무 찬양하면 진정성이 떨어질 뿐더러 기대를 가지고 그곳을 방문하면 실망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나와 성민이 형의 주관적인 입장만 서술하자면 우린 정문에서 말을 잃고 수십 초간 멍 때리면서 서 있었다. 우리에게 도산서원은 충격적인 곳이었다. 부석사보다 더 사진으로 전달되지 않는 이곳은 건축학과 5년 동안 배운 것보다 훨씬 훌륭한 것들이 있었다. 설명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설명을 해봤자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겠다. 사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한국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수없이 거론하며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지적해왔다.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 나누는 대화들이기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실망감이 쌓여감에 따라 한숨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도산서원은 그런 우리들에게 야 그래도 희망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곳이었다. 내 개인적인 기록, 메모용으로도 찍은 사진, 내 개인적인 기록용으로 찍은 사진들이라서 전경은 거의 없다. 여기도 또 가봐야겠네요. 닫혀있는 문에서 느낀 태극 문양의 위험이 여운을 남겨서 찍은 다른 문. 계단. 롱라이프 디자인. 내가 원하는 계단의 완벽에 가까운 마감 정도. 보행로의 패턴, 옆에 보이는 우리나라 돌의 질감이 잘 드러나는 조형물. 우리의 문양이라고 새로 인식하기 시작한 7개의 전문이. 경복궁 건물들에도 이 문양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쟁반 디자인의 현판, 색감과 문양. 사진으로 표현이 안 되는 레벨과 표현이 안 되는 그 레벨이 아니라 이 엘리베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낮고 높음 이 대지, 지붕의 위계와 공간감 한참 동안 바라봤다. 바람과 새소리와 아무도 없는 산속의 작은 공간이었던 이곳의 느낌은 사진을 보고 오 예쁘다 라고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녹초가 된 우리. 나는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쓰는 글이고 성민이 형은 도중에 포기했다. 전날 밤을 새고 오늘 종일 운전까지 했으니 체력이 남아날 리 없다. 생기 있고 즐겁고 여러 감탄사로 가득했던 오늘의 느낌을 이 건조한 글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한탄스럽다. 계속 써봐야지 뭐. 라고 했고, 자, 성민이 형의 시각을 보겠습니다. 이 글은 우프로젝트의 첫 여행을 회고하여 기록한 것이다. 일부는 여행 중에 기록하였고 일부는 여행 후에 기억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좋은 경험이었다. 우리 관심사인 한국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2월 15일에 갔다네요. 훌륭하다. 공간의 스케일이 안정적이다.
계단식 중정에서 볼 수 있는 조경, 재료, 스케일, 배치의 여러 조화가 참 아담하고 사람다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충인이와 나는 이 문을 들어서기도 전에 감탄하였고 멈춰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건축에 할 수 있는 역할, 한국적인 공간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순간이었다. 2017년 2월 15일 서울에서 출발하여 3박 4일 동안 영남지방, 영주, 안동, 경주, 부산의 전통 건축물과 장인들의 전시 및 작업 공간을 방문할 계획이다. 오늘은 그 첫째 날이고 부석사와 도산서원을 다녀왔다. 충인이와 나는 함께 있을 때 주변을 항상 두리번거린다. 생각거리, 말할거리를 발견하면 그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한다. 이번 여행에서도 여러 현상을 포착하기에 바쁠 것 같다. 이를테면 부석사로 향하는 길에 천편일률적인 지방도시의 풍경에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는데 우리는 관의 책임을 묻기도 했고 한국 디자이너의 정신을 비판하기도 했고 일본의 장인 정신을 인정하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눴다. 여기까지 쓰고 난 뒤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나는 키보드를 내려놨다. 한지 공장. 건축물을 보는 것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공방이나 그것의 원재료를 다루는 공장도 여행 일정에 포함되었다. 그 일환으로 안동에 있는 한지 공장을 방문하였다. 우리는 공장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다.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시던 말씨가 곱고 미소가 따뜻했던 어르신께서 한지가 만들어지는 원리와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 이 분은 잊지 못할 명언을 남겨주셨다. 한지는 숨을 쉬기 때문에 천년을 간단다. 양지에 입을 대고 후 불면 숨이 통하지 않는데 한지는 숨이 통과한단다. 그래서 오래가는 것이야. 만약 사람의 몸도 숨을 쉰다면 잠시 말씀을 멈추고 웃음을 보이시며 사람도 천년을 살 수 있겠지. 한지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명언이었다. 그 말에 나는 깊이 감동하였고 지금도 그 여운이 남아있다. 그랬었나 보네요. 근데 또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한지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써서 그렇지 일본과 중국에도 종이를 만드는 기술은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같이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과 중국에서 다 비싸게 썼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없어 라고 할 건 아니지만 또 개중에서는 우리나라 한지만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많은 분야에서 그것이 꼭 절대적으로 뛰어나다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남의 것들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우리의 것을 찬양할 가치가 과연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 둘이서 이런 곳을 보러 다니는 것이 생경하긴 한가 보다. 이번 여행에서 우리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대접을 여러 번 받았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 어떤 장소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 인성이나 친절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건과 장소에 사람의 채취가 있고 사람에게서 물건이나 장소와 함께한 시간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장인정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이 느껴지는 사람과 물건과 장소에는 차원이 다른 매력이 숨겨져 있다. 유기그릇 공방. 유기그릇과 공예품을 제작하는 공방이다. 유기를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기는 처음이다. 황금빛과 질감, 무게감이 아주 매력적이다. 30평을 조금 넘어 보이는 어두운 건물 안에서 4명의 작업자가 모든 공정을 처리한다. 사진 속의 어르신께서는 공정의 첫 단계인 주물 작업을 하고 계셨다. 처음 보는 광경에 이리저리 아저씨 주변을 돌아다니며 관찰하고 사진을 찍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쏟아냈었다. 대답을 하나하나 해주시던 어르신께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맥락의 말씀을 하시고는 작업을 계속하셨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맞는 말씀이다. 작업장을 나오며 마무리 단계의 그릇을 바라봤다. 녹그릇에 담긴 과학과 자연, 사람의 땀이 그 무게를 더해주는 것 같았다. 이면에 담겨 있는 것, 본질적인 것, 감추어 있는 것, 쉽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전해준다. 이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